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 저희가 세션 인증을 했는데 지금 로그인할 때 제가 말했듯이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JWT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세션이랑 좀 다른 인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게 일단 뭔지부터 한번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 있나? 이거 한번 읽어보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이 RFC 문서가 뭐냐면 약간 표준 규약 같은 거, 표준 규약. 이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한 표준 규약이에요. 막 문서가 있죠. 여기 이게 뭐 예시는 이렇게 쓰고 뭐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게 RFC 문서가 뭐냐면 뭔가 이런 그러니까 정보가 뭔가 개발됐는데 좋다 이러면 표준 규약을 만들잖아요. 왜냐면 아무렇게나 막 중구난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최초에 나온 게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넷이 왜 나왔냐면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벨 연구소인가? 거기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써요. 근데 논문이 상식적으로 A4용지 막 100장, 200장 이런 게 막 수십 편 있으면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옆에 연구소랑 좀 뭔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걸 전송을 한 거죠. 인터넷 선을 연결해 놓고 야 너네 우리 여기 주소로 정보를 보내. 근데 보낼 때 뭐 이 HTTP 뭐 이런 IP로 영국기관 IP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내. 근데 정보는 이제 뭐 물음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자 하고 뭐 샵으로 보내자 이렇게 처음에 통신 규약을 정해요. 얘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RFC 1번 문서일 거예요. 실제로 1번 문서를 쳐보면 1번 이게 있죠. 써있네요. 최초에 그죠? 뭔가 그러니까 이런 규약들을 RFC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어떤 대형 서비스들도 다 이런 걸 보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 규약집을 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점점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연결을 서로 다 하겠죠. 그리고 다 규칙을 따릅니다. 데이터는 이제 물음표 뒤에 보냅니다. 뭐 데이터는 1, 유저는 뭐 김범수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버를 또 만들었는데 저걸 잘 몰라서 저는 샵 뒤에다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뭔가 표준 규약집을 적어 놓은 게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RFC 문서도 있고 그리고 ISO 뭐 표준?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표준 규약 기구인데 아무튼 이런 데서 발행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중에 RFC 7519번에 해당하는 뭔가 이 기술이 이 JWT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자 봐봐요. 저희가 원래 로그인할 때 어떻게 했었죠? 세션을 쓰면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리액트나 아니면 타임리프. 일단 세션 쓸 거면 미리 한번 말해주면, 세션은 이제 타 도메인 간 공유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제 서버로 김범수닷컴을 하나 만들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하위 도메인이랑 밖에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로 할까? 블로그.김범수닷컴. 그러니까 이런 데로는 연결이 되는데, 아예 외부 도메인 이런 데랑은 세션이 이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쿠키를 허용을 안 합니다. 이 서버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표준 규약이에요. 대부분의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러니까 타 도메인에서 날아온 이 쿠키를 허용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타임리프 같은 거는 세션 로그인 되는 거예요. 근데 리액트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헤더에 쿠키 영역으로 날아온 세션 아이디만 인정을 해요, 서버가. 근데 리액트나 이런 건 3000번 포트를 쓰니까 로컬호스트에서 돌리면 외부 도메인으로 인식을 하고 안 돼요. 굳이 그 도메인을 이제 나중에 서버에 배포할 때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또 문제가 제 API를 다른 사용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저희가 지금까지 구현했던 방식은 이 오른쪽이 왼쪽이 타임 리프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프론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백이에요. 백엔드. 지금까지 구현한 건 이런 방식이에요. 자, 서버에서 최초에 이렇게 보내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딱 보냅니다. 처음에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럼 뭐예요? 여기서 뭐 스프링 시큐리티를 쓰든 안 쓰든 아무튼 세션 영역에다가 야, 이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온 애는 이런 사용자야 하고 얘에 해당하는 세션 아이디를 넘겨주는 거예요.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딱 보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를 직접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겠죠? 세션 아이디만 보내는 게. 물론 이 세션 아이디도 탈취 당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인 척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세션 아이디 탈취를 당했을 때 나인 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 통신하는 걸 이제 한국말로 엿듣는다 하죠.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말하는 걸 그걸 이제 이 통신에 스니핑 한다고 하는데, 보안에서 이 스니핑 기법을 이용해서 하이제킹을 할 수 있습니다. 세션 아이디를. 그러면 이 세션 아이디를 탈취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 로그인을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세션 아이디를 복사하면 제가 똑같이 여러분인 척 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다 넣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더 보안이 걸려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JWT도 똑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HTTPS가 뭐냐면 이 중간 통로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SSL로. 그래서 이제 탈취 당해도 그 자체도 암호화가 되어 있게, 그 내용 자체들이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대에는 뭔가 로그인 로직이랑 정보 교환을 하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요즘에 쓰는 서버가 뭐냐면 MSA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내 스프링에서 뭔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옷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파이썬으로 만든 머신러닝 서버가 또 있어야겠죠?
아니면 뭐 나는 뭔가 비동기 처리에 적합한 고로 만든 이 구글에서 만든 고로 만든 서버가 또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는데 얘를 이렇게 서비스로 세션으로 구현을 하면 로그인 인증 서버가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계속 로그인 서버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서버가 이렇게 작은 게 100개 있으면 나머지 로그인 서버 한 대에서 99개의 지금 로그인 나머지 서버에 로그인을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요, 그 서버에. 처리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서버를 여러 개 둬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로그인 서버를 2개 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문제가, 제가 최초에 로그인을 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세션 아이디를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다음에 요청할 때는 얘가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해요. 뭔가 여기 너무 트래픽이 많이 몰려 있으면 다른 서버로 보낸다라는 이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하는데 아무튼 그 로드 밸런싱 작업에 의해서 저는 A 서버에서 처음에 로그인했다가 B 서버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긴 세션 아이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레디스라는 게 있는데 걔가 그 이런 세션 아이디를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하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세션을 쓸 거면 그런 식으로 쳐야 되고, 이 확장성 때문에 JWT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에서 JWT를 쓰는 걸 알았고, 세션은 실제로 저렇게 처리합니다. JWT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볼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큰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 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나라는 서명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정보 객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이슨 웹 토큰이란 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벌써 설명만 들어도 엄청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좀 오래 하면 이런 걸 개발해야 될 때가 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데 뭐 로그인을 달아야 돼요. 근데 웹토큰 방식으로, 제이슨 웹토큰 방식으로 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찾아서 공부해서 만들겠죠. 근데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딱 듣기만 해도 어렵죠. 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XXY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X분의 헤더예요, 헤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리냐? 잠깐만요. 뭐야? 네. 헤더 점 페이로드 점 시그니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헤더는 뭐가 써 있냐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은 HS256 방식으로 암호화를 진행했다. 이거의 타입은 JS 웹 토큰이다. 이런 뭔가 메타데이터를 넣고 이 페이로드 부분에 이제 실제 정보 서브가 뭐지? 아이디 같은데? 유저 아이디는 이런 거고, 이름은 뭐 이거 영어로 그냥 작자 미상이라는 뜻이에요. 존도. 이름 뭐 김범수고, 얘는 이제 관리자다, 이런 정보를 넣어요. 그리고 이 시그니처 부분이 뭐냐면 이 헤더랑 페이로드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한 걸 HMAC SH256이라는 방식으로 뭐 위에 헤더에 적어놨던 걸로 암호화를 해준다. 걔 시크릿 키는 서버만 들고 있어요. 아무튼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추천이 예제를 좀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로 구현되어 있는 객체, 이런 객체가 제이슨 웹 토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션을 이용한 방식이 이거였죠. 그냥 삭제할게요. 자, 똑같은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요.
자, 봐봐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로그인 요청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딱 보내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제 세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이슨 웹 토큰 방식을 쓰면. 그럼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이슨 웹 토큰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JWT를 딱 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봐봐요. 서버에서 이제 정보를 쭉 확인하고 JWT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이 헤더랑 데이터가 들어있는 페이로드 부분을 서버만 가지고 있는 시크릿 키로 암호화를 해서 서명 부분을 만듭니다. 서명. 그러니까 얘가 내가 나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뭘 요청할 때마다 이 JWT를 들고 와요. 세션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JWT를 이렇게 들고 오면, 야, 내가 김범수니까 페이로드에 다 적혀있잖아요. 페이로드에 다 적어놔요. 나는 김범수고, 나는 어드민이고, 나는 유저 아이디가 몇 번이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정보는 적으면 안 돼요. 패스워드는. 왜냐면 이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적고, 이제 나니까 이거 데이터 좀 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면 페이로드를 수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김범수가 아니라 나는 이제 최고 관리자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더 민감한 정보에 해킹을 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아까 그 서명한 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크릿 키로 앞에 두 개 가지고 암호화를 진행해봐요. 근데 암호화 진행했는데 진짜 이 뒤에 서명 부분이랑, 이 서명은 못 바꾸잖아요. 내가 이 서버에서 암호화해서 보낸 거니까. 서버에서 암호화해서 보낸 서명이 다시 암호화를 해보니까 얘랑 똑같아. 얘랑 결국 암호화한 게 똑같네. 그러면 이제 나인 게 인증되는 거죠. 근데 암호화를 진행을 다시 해봤는데 달라요. 이러면 이제 위조된 거죠,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세션은 그래서 스테이트리스한 방식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풀한 방식입니다. 세션은 이제 서버가 사용자 정보를 기억하죠. 근데 이 JWT 방식은 되게 스테이트리스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서버는 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제이슨 웹 토큰을 인증할 뿐입니다. 얘가 누군지 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런 게 들어오면 인증을 하고 위조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안전하고 정보를 돌려줄 수 있다,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왜겠어요? 어디 서버에 들어가는 저 시크릿 키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시크릿 키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서버에서 그러니까 어떤 서버에서도 그냥 이 시크릿 키로 인증하면 돼요. 인증하면 그냥 얘는 이 자원에 사용 가능한 유저네 하고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세션에 뭐 기억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JWT도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던가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딱 이 정도만 할 거고, 이게 이제 JWT에 대한 좀 개요.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딱 봐도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이걸 수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너무 막막하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할 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면 이 동영상을 보고 그냥 좀 응용해서 만들어라, 그런 목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 뭐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막 MSA 아키텍처도 이용해보고 싶고
뭔가 그거를 카프카라는 툴로 어떤 쿠버네티스나 카프카라는 시스템으로 관리도 해보고 싶은데 뭐 접근도 못하겠어요. 이런 때를 이용해서 위해서 그냥 나중을 위한 좀 대비 강의 그런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게 맞아요. 사실 이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이해 좀 안 돼도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에버랜드 같은 거예요. 에버랜드에 가서 이제 자유이용권을 끊죠.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뭐 QR코드 같은 뭔가 서명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 입장 나갔다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그 표 검사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얘가 서명이 진짜 내가 그 연필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잘 쓰면. 근데 그래도 서명 부분은 못 바꾸겠죠. 뭔가 에버랜드에서 특별히 발행한 그 서명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냥 토큰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그런 정보를 들고 있는 거고, 걔를 이렇게 자유이용권을 딱 들고 가서 서버에서 데이터 좀 줘 하고 받아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에버랜드에서 그 정보를 창구가 5개 있는데 창구 하나에다 저장해 놓으면 다른 창구로 가면 난 줄 모르잖아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인증을. 그 방식이랑 애초에 그냥 그 티켓에다가 서명을 적용해 놓는 거냐, 그냥 그런 차이예요. 세션이랑 다른 건. 아무튼 네, 됐습니다.